친구의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잡지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정갈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했고 부엌 싱크대는 거울처럼 빛났으며 집 안가득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깨끗하냐고 묻자 여든을 넘긴 주인 어르신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할 뿐이에요. 많은 이들이 청소나 정리를 힘든 일로 느끼곤 합니다. 주말에 한꺼번에 하려는 대청소며 쌓여가는 빨래더미, 어질러진 방을 볼 때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경험. 혹시 그런 기분 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인생의 선배인 어르신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안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힘에 의존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지혜에서 비롯된 아주 슬기로운 방식입니다. 오늘은 그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지치지 않으면서도 집안을 단정히 하는 8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모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는 따뜻한 삶의 방식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밤 15분 정리, 리셋 습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15분이 다음 날 아침의 기분과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 든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 조용한 시간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고 식탁 위에 어지러운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 풍경이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는지를 말이지요. 이 밤의 정리 습관은 결코 거창하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집과 대화를 나누듯이 진행됩니다. 먼저 거실 한가운데 흩어진 물건들을 바라봅니다. 방금까지 읽었던 신문, 리모컨 안경, 이런 자잘한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저 제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다음은 싱크대입니다. 설거지가 끝난 뒤 물방울이 맺힌 싱크대를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다음날 아침 부엌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첫 인상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묵묵히 받쳐준 신발들에게 오늘도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격렬한 움직임이 필요한 청소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를 내려놓는 마음의식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밤의 정도는 단지 집을 치우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까지도 정리해줍니다. 하루 동안 겹겹이 쌓였던 피로 걱정, 어수선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정리된 공간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안도감에 둘러싸여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습관, 동시진행형 청소 습관. 또 한 가지 노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청소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상 속 동작과 연결된 동시진행형 청소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를 끓이기 위해 물을 올렸다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부엌 조리대 위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손이 닿는 거리 안에 탁자 위를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뒤엔 벽면에 물을 한번 흘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습관은 청소를 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동시청소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한다는 부담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계획하거나 작정하지 않아도 어느새 공간이 정돈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러움이 오래 방치되지 않으니 강한 세제나 힘든 닦음 없이도 가볍게 한 번만 닦아내면 충분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일은 산처럼 쌓이기 전에 작은 언덕일 때 미리 치워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피로를 만들지 않고 집을 꾸준히 정돈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의 사소한 동작에 정리의 습관을 곁들이는 것,
그 꾸준함이 바로 나이 들어도 지치지 않는 살림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습관. 최소주의 원칙 살림을 오래 해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끼는 데만 급급한 인색한 태도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 속에서 체득한 불필요함을 알아보는 눈에서 비롯된 삶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물건들이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건들은 삶의 무게가 되거나 청소의 걸림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림을 해온 분들은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하는 것, 그 외의 것들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관리해야 할 것도 줄어듭니다. 먼지가 쌓이는 공간이 줄고 정리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즉시 찾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단순하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옷장의 경우 계절마다 몇 벌의 좋아하는 옷만을 남겨두면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옷이 적어도 매일 입는 옷에 정성이 들어가고 오히려 단정함과 멋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는 그릇 몇 개만 정해두면 식사 준비도 설거지도 훨씬 수월합니다. 특별한 손님을 위한 그릇은 따로 두고 평소에는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가 쉬운 식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최소주의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집안에 들인다면 다른 하나를 내보내는 약속을 자신과 맺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정리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이 삶의 자세야말로 나이 들어도 집을 평온하고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깊은 철학이자 실천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 중요 영역 세 곳만 집중 관리. 집 전체를 완벽하게 정돈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버겁고 체력도 시간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노년의 일상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지닌 어르신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가 아닌 가장 중요한 세 곳만 늘 깔끔하게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노력은 최소화하면서도 집 전체의 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과도 같은 곳으로 자신은 물론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정돈되어 있으면 집 전체가 깨끗하게 느껴지며 외출하거나 돌아올 때의 기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렬하고 신발장 위는 먼지를 닦아낸 뒤 우산이나 슬리퍼 등 자주 쓰는 물건들은 보기 좋게 정리해둡니다. 두 번째는 거실의 테이블입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이기에 테이블 위가 지저분하면 온 방이 어수선하게 보입니다. 리모컨은 늘 정해진 자리에 읽은 신문이나 잡지는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을 들이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싱크대 주변입니다. 이곳이 깨끗하면 요리가 즐거워지고 집 전체의 위생 상태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집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릇을 바로 씻거나 최소한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부엌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리한 완벽이 아니라 핵심을 아는 지혜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려 애쓰지 마세요. 딱 세 군데만 깨끗하면 집 전체가 달라 보여요. 이 세 곳을 정해두고 매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에 큰 부담 없이 집안을 단정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에는 끝이 없지만 전략을 세우면 그 끝없는 길도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아침 5분 정도는 루틴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하는 하루의 첫 순간, 그 짧은 5분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래 살아온 분들일수록 그 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출발은 곧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 되기에 그 시작이 평온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온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침대를 가볍게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불을 접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시트에 구김을 펴는 것만으로도 방 안은 한결 단정해지고 마음속에도 조용한 질서가 깃듭니다.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손끝에 사소한 움직임이 주는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음은 창문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밤새 갇혀있던 공기를 환기시키고 계절의 냄새와 바깥의 소리를 방 안으로 들이면서 비로소 하루가 시작됩니다. 봄날의 꽃향기 여름, 아침의 시원한 바람, 가을의 차분한 공기 겨울, 아침의 맑은 냉기. 이런 자연의 숨결은 새로운 에너지를 머무르던 공기 자리에 채워 넣습니다. 이어서 세면대로 가 얼굴을 씻은 뒤 거울과 세면대를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자신을 정돈하는 동시에 공간도 함께 정돈하는 이 행위는 쓴 곳은 곧바로 되돌린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몸에 익히게 해줍니다. 그 흐름은 곧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을 마친 후에는 테이블을 닦고 식기를 곧바로 씻거나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준비가 반 이상 끝난 셈이 됩니다. 부엌이 정돈되어 있으면 점심과 저녁 준비도 덜 번거롭고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아침 5분의 작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5분은 단지 공간을 정돈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비하고 하루를 환하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지친 하루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침에 자신이 준비해 놓은 깔끔한 공간이 다시 나를 맞이해 준다면 그만큼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 조용한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의 선물입니다. 6번째 습관, 물건, 주소, 시스템 살림의 중심에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의 핵심은 단순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도 사람처럼 주소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돌아갈 곳이 생기고 다시 찾을 때 헤매지 않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집안살이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갖게 되면 그 집은 언제나 조용하고 안정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 후에 어딘가에 둔 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안경 하나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독서용 안경은 안방의 협탁 위, 외출용 선글라스는 현관 근처 작은 선반 위 시력이 나빠질 때 쓰는 여분의 안경은 거실의 서랍 속. 이런 식으로 정해진 자리가 있으면 사용 후에도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는 영양제 필요할 때 바르는 연고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상비약들은 각각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약통이나 캘린더 옆에 정리해두면 깜빡 잊는 일도 줄어듭니다. 요리를 자주 하는 부엌에서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자주 쓰는 간장은 가스레인지, 오른쪽 후추는 싱크대 위, 자석 선반 마늘과 소금은 통일된 용기에 담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어도 요리 시간은 훨씬 줄어들고 매번 물건을 찾아 헤매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 주소 시스템은 가족과도 공유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은 욕실 서랍 오른쪽 손전등은 현관 수납장 왼쪽. 이렇게 가족 모두가 물건의 위치를 알고 지키는 집은 누가 어디에 무엇을 놨는지 몰라 생기는 작은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습관의 진짜 가치는 나이가 들고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도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물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이 습관은 삶의 안정감을 주는 가장 든든한 바탕입니다. 결국 집이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받아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의 말처럼 정리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해요. 7번째 습관. 소소한 유지보수. 큰 고장을 막는 습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작은 고장을 제때 고치는 사람이 결국 큰 수리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집안일에도 건강에도 삶 전체에도 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집도 사람처럼 자주 들여다보고 사소한 이상이 보이면 미루지 않고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그냥 두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싱크대 바닥에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떨어진 걸 눈치챈 바로 그때 고무 패킹을 교체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만 해도 큰 수리 없이 쉽게 해결됩니다.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뻑뻑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문에 기름을 살짝 바르거나 경첩을 조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닫히지 않는 문 벌어진 틈, 고장난 손잡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정우 하나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귀찮다고 어둠 속에 지내다 보면 집 안 구석구석이 위험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십니다. 작은 불편은 작은 힘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그걸 넘기면 언젠가 큰 문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또 계절이 바뀔 무렵이면 집 전체를 가만히 둘러보며 점검합니다. 겨울을 앞두고는 온열기구를 청소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는 에어컨 필터를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끼웁니다. 이런 작은 점검들이 모여 집 전체의 상태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동반자예요. 그 집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매일 말을 걸듯 살펴봐야 해요. 이 소소한 유지 습관은 집을 오래오래 아끼며 사는 마음이자 그 안에 사는 나와 가족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가장 실용적인 생활의 기술입니다. 8번째 습관, 자연과의 조화, 자연 친화적 살림. 마지막으로 소개할 삶의 지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과도하게 화학 제품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이 가진 힘을 살림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맑은 공기, 오후에 서늘한 바람, 저녁에 차분한 기운. 계절마다 다른 이 공기의 결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답답함을 밀어내고 공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집안에 녹색 식물을 함께 두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손질이 까다롭지 않은 작은 화분 하나가 집 안 공기를 정화시켜 줄 뿐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다독여 줍니다. 물을 주는 일도 하나의 일상이 되어 자연과 교감하는 조용한 루틴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바질, 깻잎, 민트 같은 허브를 키우는 분도 많습니다. 향기로운 식물들은 요리에 쓰일 뿐 아니라 공간 전체에 은은한 향을 남겨 집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청소 또한 자연의 힘을 활용합니다. 세제를 과하게 쓰는 대신 밀가루, 베이킹소다, 식초, 레몬즙 등을 활용하여 거울을 닦고 물때를 없애고 나무 바닥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방식 같지만 그 속엔 세월을 이긴 실용성과 건강한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햇빛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햇살 아래에 널어 소독하고 옷장 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숨을 쉽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살림 습관은 값비싼 도구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는 일상 속의 따뜻한 지혜입니다.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매일 조금씩 해보자는 마음입니다. 밤마다 집을 정돈하며 평온한 아침을 준비하고 일상 속 틈틈이 함께하는 동시 청소로 지치지 않는 정리를 실천하고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최소주의로 공간을 비워내고 집 전체가 아닌 세 곳만 집중해서 단정함을 유지하는 전략을 배우고 아침 5분을 들여 하루를 새롭게 정돈하고 모든 물건에 주소를 부여하여 어지러움을 없애고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고 수리해 나가며 큰 고장을 피하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손잡고 사는 삶으로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까지. 이 모든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집은 단지 사는 공간을 넘어서 내 마음을 안아주는 쉼터가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해준 가장 중요한 조언,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힘든 날엔 쉬고 마음이 여유 있는 날엔 즐기면서 하면 된다는 것. 살림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다정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라도 나도 해볼까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 작은 한 걸음이 언젠가 집 안 전체를 바꾸고 삶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레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 조금씩 실천해보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날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운이 나는 날엔 즐기듯 이어가면 됩니다. 집을 정돈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듯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까지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잘 정돈된 집은 가족이나 친구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를 골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걸음이 언젠가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언제까지나 평온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